같은 날 두 종목이 동시에 상장을 한다면 누구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이 있을지 한 종목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와 이지트로닉스의 동시상장, 동시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들이 이어지면서 영상 제작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다음부턴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와 이지트로닉스는 1월 20일 목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월 21일 금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환불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상장은 2월 4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와 이지트로닉스는 청약만 겹칠 뿐 아니라 상장도 겹치는 상황입니다. 동시상장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이 겹치는 경우에는 자금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둘 다 좋은 종목인데 두 종목을 모두 하기엔 청약금이 모자란 상황이 된다면 동시청약인 점은 매우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동시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날 두 종목이 동시에 상장을 한다면 상장에 상장하는 종목을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투자금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종목이 상장됨에 따라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변동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에코와 NFC의 상장일을 보면 초반엔 NFC가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지만 잠시 후 매수세가 에코로 몰려가면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시상장은 두 종목에게 모두 안 좋은 결과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2020년에 상장했던 지노맨 컴퍼니와 석경 AT의 동시상장사를 살펴보면 석경 AT는 동시상장임에도 흔들림 없이 따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석경 AT가 지노맨 컴퍼니에 비해 상장일 유통물량이 매우 적은 종목이었고 여러 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와 이지트로닉스의 동시상장도 서로에게 안 좋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이 있을지 한 종목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청약 기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의 주당 공모희망가액은 9,000원에서 12,000원이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기간투자자 수요예측 결과를 통해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12,000원보다 높은 13,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청약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비율은 3.5%이고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10억 원입니다. 일반 청약자에게는 25%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금액으로는 공모가 기준 72억 원입니다. 전체 공모 규모가 289억 원으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편입니다. 청약 증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은 신영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영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을 하기 위해선 청약일 전일인 1월 19일까지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 등급 100%의 청약 한도는 18,500주이고 18,5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2,025만 원입니다. 기간투자자 수요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716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종합경쟁률 1,724.66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청약들의 경쟁률과 비교를 해보면 카카오페이 RBW보다 조금 더 높은 경쟁률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수요예측 경쟁률과도 큰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수요예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희망가액 밴드 상단인 12,000원을 초과한 참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의 가치를 좋게 본 기관 투자자들이 많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요예측 결과에서 밴드 상단 초과로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 분포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거의 대부분인 95.94%를 차지하고 있고 상단이 3.82%, 하단이 0.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단과 상단 초과가 거의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하단에 4건의 수요예측이 있는 것은 조금 아쉽지만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의 최소 참여 범위인 선주 참여가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아주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의 공모 희망가액 밴드는 9,000원에서 12,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모가는 이를 뛰어넘는 13,0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주관사가 공개한 자료를 확인해보면 13,000원을 초과한 비율도 86.7%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분포에 비하면 공모가는 적당하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수요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수 기준 26%, 수량 기준 26.5%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있었습니다. 2021년 청약들과 의무보유 확약 수치를 비교해보면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는 자이언트 스텝보다 조금 높은 의무보유 확약을 기록하였습니다.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수요 예측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의 좌표로 나타내면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는 경쟁률이 높고 의무보유 확약도 꽤 높은 수준입니다.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처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높았던 청약 중 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한 청약은 샘 CNS밖에 없습니다. 샘 CNS도 종가는 공모가를 넘어섰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만 놓고 본다면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는 상장에 손해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는 공모가 13,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569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공모주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는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높았습니다. 만약 의무보유 확약이 200% 정도 배정이 된다고 가정하면 상장일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27.18%가 되고 상장일 예상 유통 가능 금액은 427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급 측면에서 매우 유리해집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절반에 가까운 47.92%를 차지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38.59%, 일반 청약자가 13.49%입니다. 기관 투자자 물량의 일부가 의무보유 확약을 통해 상장일 매각하지 못하게 되면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5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일 주가는 기존 주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매도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상장 종목들과 상장일 유통 물량을 비교해 보면 아모센스와 아스플로의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장 후 주식으로 변환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이 상장 주식 대비 2.81%입니다. 비율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행사 가격은 5,000원으로 공모가 13,000원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 가능한 기간이 상장 후 약 2달 뒤인 3월 27일입니다. 이때까지는 주식 매수 선택권은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 사채가 있습니다.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은 만원으로 공모가 13,000원에 비해 조금 저렴합니다. 사채 금액이 10억 원으로 주식으로는 10만 주가 됩니다. 상장 주식 대비 0.96%입니다. 아주 많은 물량도 아니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2022년 6월 17일부터입니다. 상장 직후에는 전환되지 않습니다.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의 사업 분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는 게임 개발 업체로 시작하여 VR, AR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매출이 교육 훈련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매출이 증가하지 못하고 2020년, 2019년에 비해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어서 이지트로닉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트로닉스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19,000원에서 22,000원이었습니다. 이어 진행된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공모가는 22,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청약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주자합의 3.8% 공모가 기준 16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겐 25% 109억 원의 청약 물량이 배정되었습니다. 전체 청약 규모는 436억 원으로 중소형급 청약인 셈입니다.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은 NH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약일 전일인 1월 19일까지 개설한 계좌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등급 100%의 청약 한도는 19,600주이고 19,600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1,560만 원입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 1,388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종합 경쟁률 1,343.51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경쟁률을 2021년 청약들과 비교를 해보면 사이버원보다는 조금 높고 제주맥주, 바이오다인, 시일랩보다는 조금 낮은 경쟁률입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상단 초과가 가장 많은 987건입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분포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72.1%, 상단이 27.25%입니다. 중간, 하단 미만에도 소수의 분포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면 공모가 밴드 하단 미만은 단 한 건이고 공모가 밴드 상단 22,000원을 초과한 청약은 987건이나 됩니다. 그 결과 공모가는 22,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수혜 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상장일에는 팔지 않겠다는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한 기관 투자자들은 3%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지트로닉스의 의무보유 확약 결과를 2021년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면 시엔투스 성진, 차백신 연구소보다는 조금 높은 의무보유 확약이지만 아모센스, 리파인보다도 조금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혜 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이지트로닉스는 경쟁률은 높지만 의무보유 확약은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지트로닉스의 기관 투자자 수혜 측 결과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평균 이상의 수혜 측 경쟁률을 기록한 청약 중 단 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상장일 수익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트로닉스의 공모가 22,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752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공모 주주만큼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그리 크지 않아 수량 기준 2배가 반영된다고 해도 상장일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43.8%가 됩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예상 유통 가능 금액은 767억 원입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절반에 가까운 46.66%, 기관 투자자가 39.48%, 일반 청약자가 13.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지트로닉스의 상장일 주가는 기존 주주와 기관 투자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1년 상장한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에브리봇, 오비고, LB류sem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습니다. 공모가 22,000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저렴한 4,545원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전부 행사를 한다면 상장 주식 대비 1.68%를 차지하는 물량입니다. 다만 매각은 2022년 10월 5일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지트로닉스의 사업 분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트로닉스는 다양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인버터, 컨버터와 같은 전원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전기차에도 사용되고 통신 장비에도 사용이 됩니다. 주요 제품의 매출 분야를 살펴보면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2018년부터의 회사의 매출을 살펴보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두 종목의 1일차 경쟁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신현증권보다 계좌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 결과 청약자 수가 이지트로닉스가 좀 더 많고 균등 배정 주식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1일차는 아직까지 연습 게임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청약 환불금들이 이어지는 청약에 참여가 된다면 경쟁률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추이를 살펴보면 코스피의 지수 하락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는 적자 기업의 매출의 증가세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관 투자자 수혜 측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장의 유통 물량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K옥션에 청약하신 분들과 LG에너지솔루션 청약으로 신영증권을 개설하신 규모를 고려하면 어차피 많이 받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지트로닉스는 아주 각광받는 산업의 테마가 아닙니다. 요새 가장 핫한 2차전지와 연관성은 있지만 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2차전지 관련 주식이나 2차전지 소재 관련 회사들의 주식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지트로닉스는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사용하여 가치가 산정되었습니다. 미래의 당기순이익을 지킬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혜 측 경쟁률은 평균보다 조금 높지만 의무보유 확약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좋은 수혜 측 결과는 아니지만 2021년부터 지금까지의 수혜 측 경쟁률이 평균보다 높았던 청약 중 상장일 공모가를 하회했던 청약은 단 한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와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는 점, 상장 유통 물량이 작지 않은 점은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환불일이 4일이기에 경쟁률이 매우 높다면 수익의 크기도 크기 어려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의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